안녕하세요. 빠바람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첫날에 다시 시장을 흔드는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바로 임금 인플레, ECI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의미가 있는 건 바로 오늘부터 미국 FOMC가 열리게 되고 5월 2일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건데 거의 직격탄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고용비용 지수가 무려 1.2% 올라서는 그런 지표를 휘리릭 날아와서 그냥 바들바들 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가슴팍을 향해 내리꽂히는 화살 같은 모습 보였는데 늘 미 연준은 바로 직전의 경기 지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변동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 중거점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고용비용이 증가했다는 건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다는 게 결정타인 것 같고요. 민간 부분의 임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건 지금 과열 양상의 미국 소비가 결코 꼬리를 내리지 않고 애리조나 전갈처럼 무섭게 꼬리를 세우고 돌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물가 지표에 쏘이면 그냥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장 두려워하는 쪽이 바로 미국 연준이죠. 당연히 내일 터져나올 기준금리 변동 여부를 발표하면서 매파적인 발톱을 여실히 확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대 심리를 낚아채려는 그동안 제롬 파월이 얼마나 유연한 제스처 취했습니까? 그렇게 요지부동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얼음 깨뜨리기 위해서 선수 해머를 어깨에 짊어지고 곧 이런 동결 따위는 없을 거야 맹공을 펼치면서 그냥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틀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마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리칠 기세였는데 그냥 되게 쪽팔리게 생겼죠. 그동안 보여왔던 젠틀한 모습 온데간데 없어지고 선택지가 거의 없어졌을 만큼의 아주 강경한 스탠스로 태세 전환을 했는데 아마도 내일 무진장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늘 가능성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스탠스가 확실히 변했다는 시그널을 주려면 이런 초강수의 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분위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건비 인플레도 좋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변하지 않는 금리 상황은 여전히 지속이 될 거라는 뉘앙스 충분히 풍기면서 과연 이번에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키워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 무르익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5월 1일자 미국 국채 거의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김을 2년 국채는 5% 넘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탱고 박자 맞춰서 착착 감기고 있죠. 그리고 10년물도 4.7% 언저리에 갈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지표가 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쪽으로 미국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워낙에 재정적자 누적분이 태산처럼 쌓이고 있어서 일단 경제는 너무 좋아서 벌어들이는 건 있는데 심각한 건 나가는 게 더 많은 구조라. 미국의 만성 재정적자폭은 국가부채라는 리스크와도 연관이 깊어서 이후에 인플레 잡지 못하면 그냥 내수 쪽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강력한 소비 너무 신경 쓰이는 거고 왜냐? 소비가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 물가지수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용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거고 고용 인플레는 수입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소비 동력원의 파워가 남아 도는 거고요. 계속해서 소비 자극적인 스팟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달러는 거의 모든 화폐들 유로화, 위안화, 엔화 최근에 엔화는 거의 떡실신할 정도인데 엔저가 남달라요. 그래서 이번 황금 연휴 때 일본 아마 터지게 될 겁니다. 외국인 차등 가격제 적용한다는 움직임도 있어서 이참에 엔화가 박살이 나는 시점이니까 빨리 가서 저렴한 투어라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달러를 등에 업고 있는 이상 미국은 국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국 밸류업, 게다가 화폐 밸류업은 아마도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로 화폐 가치는 거의 떡상, 역사상 최강이지 않을까. 그러니 당연히 자국의 가치를 찍어내는 국채 쪽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들어서는 정말 기록적인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고요. 오늘 뭐 나스닥도 FOMC 열리는 거 딱 눈치 까고 그냥 하향세로 직진하고 있는데, 게다가 고용 인플레까지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뭐 펭귄 북극 얼음 위에 서 있듯이 시퍼렇게 얼어가고 있죠. 그렇게 5월이 봄날을 예찬하던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질지 그냥 뭐 마냥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거의 거북손에서 쏟아졌던 외적의 함선을 불태웠던 맹렬한 화포가 팡팡 터지면서 파월의 입을 통해서 힘을 제대로 실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도 뭐 덩달아 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주요 구성 종목들 거의 뭐 미국의 시가총액을 견인하던 애들, 엔비디아는 여전히 시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고 하락세 이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에서 엔비디아를 뭐 다 팔아치웠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그냥 단물만 빨아놓고 빠진 듯한 느낌도 들죠.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손잡고 하락 추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요즘은 뭐 죽을 마실 겁니다. 미국 국채 때문에 엔화 물고 들어가서 샀는데 이거 뭐 엔화가 거의 떡락을 하고 있고, 155엔선이 붕괴 160엔까지 어제 갔었죠. 뭐 황급히 일본 중앙은행에서 개입해가지고 이걸 좀 낮췄는데, 게다가 미국 국채 금리까지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증시까지도 오늘 뭐 미국 연준의 입에 주목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조마조마한 5월 첫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환율이 제대로 유지가 될 리가 없지. 당연히 원화 가치는 이렇게 엔화가 미치도록 날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위안화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원화지만 엔화도 무시를 못하거든. 거의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통화 가치인데 같이 뭐 달러에 밀릴 수밖에 없고, 오늘자 환율도 다시 1390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WBGI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 이거 환율을 제대로 못 잡을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있는 분위기여서 세계 국채지수 9월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80조 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서둘러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자체가 이후로 속수무책일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단순히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이 떡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젠 자체 경기 지표가 원화의 가치를 떠받쳐 주는데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은 곧 물가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꾹 눌러놓은 금리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어서 최대한 외국 자본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WBGI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공기관에서는 이미 위기가 시작이 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전에 손살에 치면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말도 이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 보면 딱 비상 걸린 건데, 이런 분위기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어제 터졌지 않습니까? 바로 19만 채 주택 준공 물량이 누락이 됐다는 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공급이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통계상에서는 엄청나게 모자란 것으로 계속 발표를 했었죠. 근데 까고 보니까 이게 다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19만 2천 채 정도의 공급이 누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올림픽 파크 포레 둔촌주공 규모가 그냥 공중에서 증발이 된 거나 마찬가지한 뭉텅뭉텅으로 그 공급량들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공급수가 삭제가 되어버린 건데, 이건 뭐 공급 자체가 완전히 공중에서 증발이 되어버린 거라 말할 수 있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시장의 왜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20만 채 정도가 지표에서 사라졌다는 건 엄청난 공급 감소로 인한 건설사에게는 뭐 사업 추진, 개인에게는 매수 결정 등등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발견하고도 3개월 정도 또 지체가 된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시장이 공급 자체가 왜곡이 되는 지표를 내놓게 되면 완전히 뭐 부동산 시장은 헛다리 짚은 지표 보고 사람들이 잘못된 매수 타이밍 잡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산 집들 이후에 가치 면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거칠 가능성 높습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집값 하락세가 거세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있는데, 이런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거의 뭐 뇌를 세척하듯이 주는 것도 이런 잘못된 지표에 기반해서 나온 얘기들이라면 거의 뭐 부동산 시장은 그냥 판 짜맞추기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벼락거지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심 막 심어주면서 빨리 집을 사지 않으면 완전히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 증폭시키고 있고 충분히 오판할 수 있게 하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설사, 개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공급은 모자란다는 입장 표명을 하면서 앞으로의 공급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편적으로 나오는 통계 수치보단 각자 도생하시라. 그냥 그때그때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는 체킹이 정말 필요한 요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울 매물량 5월 들어서 최대 건수 찍었습니다. 8만 4천 건으로 올라서고 있고 이제 5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매물 적차량이 제대로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거의 8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8만 중반으로 올라선 건데 경기도 역시도 계속해서 말달리기를 하고 있고 15만 4천 건을 돌파하고 있죠. 이 경기도 추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5월에 최대 18만 건까지 매물이 터져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인천 역시도 3만 5천 건으로 최대치를 찍고 있죠. 이렇게 매물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 지금 집값 지표가 오른다더라 라는 말들을 무색하게 하는 움직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 통계라는 것도 20만이 누락될 정도로 통계상 수치가 좀 어정쩡하게 나왔었는데 몇몇 최근에 정고점을 찍은 아파트 시세만 보고 서울 아파트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그 말들, 신뢰가 가지 않는 팩트들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도만 봐도 40% 이상이 지금 인천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도 답이 없는 것도 지금 입주 물량이 장난이 아니죠. 올해만 해도 2만 8천 가구, 2025년에는 7만 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이 나락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5월에 들어서면서 미국발 리스크가 아주 큰 충격파를 줄 가능성 높고요. 국토부 통계도 20만 채 가까이 누락이 되는 공급 감소. 이건 정말 뼈아픈 통계죠. 시장 오판이 날 수밖에 없는 지표일 수 있고 당연히 지금 집값이 일부에서 오른다는 지표까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내일 FOMC 정말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말까지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통계가 공급적으로 누락이 됐다는 것, 이 시장의 수요를 완전히 혼선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오류이면서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보라 목도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